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결국 연준의 FOMC 결과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이 됐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짐작을 하고는 있었지만 파월 의장이 긴축 기조 이어갈 것이다 라는 발언에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 러시아가 전면전을 또 선포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더 확대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에 오늘 우리 시장 장 출발하면서 하방 압력 강하게 좀 받았습니다. 미국 증시 선물 지수가 하지만 다행히 하락폭을 조금 줄여가면서 우리 시장도 장 막판으로 갈수록 이러한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그나마 선방했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결국에는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외국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세는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미국의 긴축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아마도 긴장하시는 분들 정말 계속해서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이슈를 더욱더 디테일하게 좀 챙겨주시는 이무학 전문가님 모시고요. 시장에 대한 이슈들 분석과 함께 전략 세워가 보도록 하고요. 자, 누구보다 또 발빠른 전략으로 시장에서 안전한 매매, 트렌디한 종목들만 챙겨주시는 만큼 오늘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종목별 전략에 더욱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무학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 드리기 전에 지금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날이 오늘을 제외하고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무학 전문가님이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방송을 정리하시고 잠시 휴식기를 가지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날이 오늘 제외하고 하루 남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노란톡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계속해서 10월, 11월, 12월 올해 계속해서 여러분들 뭐 시장에 대한 전략, 방향성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도 챙겨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러한 앞으로도 함께 이무학 전문가님과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바로 뜨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생방송 중에만 여기 QR코드를 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1시간과 함께 다음 주 또 하루 정도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무학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사실 FOMC가 지나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는 하지만 참 여전히 불안한 시장입니다. 그럼 그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하고 가도록 할까요? 네, 어제 이제 국내 증시에 반영되는 날은 이제 목요일이다 말씀드렸죠. 어제 새벽에 FOMC 오늘 한 100번은 들으셨을 거예요. 주식하시는 분들이라고 치면 뭐 방송만 틀면 저도 지금 얘기를 할 정도니까 오늘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단어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1시간은 거기에 맞춰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계속 사안들을 좀 풀어드리죠, 그죠? 그래서 오늘 계속 들었던 것만 생각하신다면 오늘 제 말은 조금 더 다른 견해로 들릴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이 홍당무 방송 자체가 이번 9월을 마지막으로 이제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랑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애석하게도 이제 앞으로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리고 제 방송 타임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마지막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 연내에는 여러분들이 방송에서는 팍스 방송에서는 이제 저를 보실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오늘도 금도끼는 갖고 왔지만 종목을 이제 추천드리는 저는 종목에 좀 인색한 편은 아니에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종목이 말씀드리는 소개해드리는 또는 이 종목을 갖고 오는 숫자와 횟수가 줄어들었을 뿐이지 언제든 또 시장이 개선되는 조짐이나 또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상승장 그러니까 악재장은 굉장히 떠들썩하게 옵니다. 전쟁이다, 유가다, 환율이다, 금리다 하면서 약재장은 굉장히 떠들썩하지만 상승장은 굉장히 조용하게 어느새 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오늘 이미 오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이미 1년 3개월 이상 시장이 좀 빠졌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가 지금 정확히 따지면 2년 6개월이거든요.
재작년 3월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고 지금 벌써 9월이 됐잖아요. 그죠? 이 2년 6개월 동안 1년 반은 장이 이렇게 올랐다가 처음에 1년 반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쉬어가지 않았나.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주식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쉬운 건 절대 아니죠. 특히나 이 유동성 랠리 끝자락에 들어오신 분들은 뭐 한번 먹어보지도 못하고 계속 손실만 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을 했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 이제 주식 2년, 1년 하셨습니다. 앞으로 주식 한 20년, 30년 이상 하신다라고 쳤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하락장의 예방주사. 지금 환율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금융위기 이후에 뭐 15년, 16년 만에 최고의 환율을 보고 계시고요. 또 미국의 금리 자체도 그렇고 진짜 주식 10년마다 이렇게 한 번에 큰 하락의 사이클이 오는데 하자마자 주식 시작하자마자 이런 사이클을 맞게 되신 분들 앞으로 계획을 좀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틀이지만 이벤트 아닌 이벤트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으니까요, 그죠? 노아의 방주처럼 이모학 프로의 주식 방주를 만들어서 이 이틀 동안 두 번 동안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노랑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 발로 나가지 않는 이상 제가 여러분들을 케어를 해드리겠다 약속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들어오셔서 이 시장이 만만치 않은 시장 언젠가 또 무지개는 뜨겠죠, 그죠? 그 기간 동안에 최소한 저희 방주 안에 잘 안전하게 계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한 단계 앞서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 주시는 만큼 이모학 전문가님의 오늘 금리 인상에 대한 분석들이 어떻게 또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자, 여러분들 말씀 주셨듯이 오늘을 제외하고 하루 정도 노란톡방에 오실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야만 이모학 전문가님과 앞으로의 시장 흐름들,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 좀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방을 마련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 그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50분과 또 하루 정도 더 남았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결국에 이렇게 이번 FOMC에서 0.75%포인트를 결정을 하면서 이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이 됐습니다. 사실 뭐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에 대해서 좀 한시름 덜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좀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좀 예상치도 못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서 글로벌 시장을 다시금 좀 긴장감 속에 밀어 넣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시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사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떨어지고 간밤에 또 우리 시장도 이렇게 하락하고 일본 증시도 하락한 부분을 보면 이게 뭐 전쟁 리스크 확대인가요? 아니면 FOMC 회의 때문인가요? 일단은 전쟁 리스크는 푸틴의 이 성향상 좀 내지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확전을 가능성들을 계속 비추면서 서방 국가들, 나토를 계속 좀 압박하는 형식. 벼랑에 몰려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자꾸 영토를 수복하고 있잖아요. 다시 되찾고 있다 보니까 뭔가 액션은 취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러시아가 이제 그전에는 군사 작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시 상황으로 진짜 돌입한다라는 얘기, 동원령을 내린 거죠. 그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는 민방위도 끝났습니다만 지금 예비군이신 분들 지금 당장 전쟁터에 나가라고 다시 소집해서 나가기 너무 쉽죠. 지금 러시아 안에서도 시위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누가 우리나라를 침범을 했다면 그거는 이제 얘기가 틀려지죠. 그거는 국토 수호잖아요. 내 부모와 형제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나가 싸워야죠. 근데 남의 것을 뺏고자 이렇게 명분 없는 전쟁에 젊은이들이 과연 전쟁에 동참해 줄까라는 의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예비군들이 지금 언제 또 훈련시켜서 전쟁터에 바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쟁 리스크는 일단 저는 크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뭐 푸틴의 그냥 좀 지르기 스타일 형식의
좀 카드용이지 뭐 이게 실질적으로 뭐 핵전쟁까지 뭐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주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공포감 자체가 푸틴이 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는 전쟁이 일단은 와전될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러면 다음 이제 본격적인 하락의 이유는 다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금리예요. 자, 금리 보시면 이제 미치겠죠. 그죠? 미국 금리가 3%, 3에서 3.25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미국 금리가 3% 시대는요. 저기가 지금 2008년도, 7년도입니다. 이때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직전인가요?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미국이 이제 제로 금리로 내린 거죠. 어. 살살살살 이제 금리를 이게 베이비 스텝입니다. 0.25, 0.25, 0.25 이렇게 가는 게 베이비 스텝 보이시죠? 0.25씩 이게 아기 걸음 베이비 스텝이었는데 코로나가 또 터지면서 다시 제로 금리. 자, 근데 사상 초유의 이제 빅 스텝이 시작이 된 거죠, 그죠?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0.5가 빅 스텝, 0.75 자이언트 스텝, 뭐 0.75씩 계속 뛰면 전보 스텝. 뭐 이런 식으로 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얘기들이 지금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아주 진짜 10년에 한번 볼까 말까한 하락세가 또는 미국 증시의 이러한 금리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0.75는 누구나 다 예상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빠진 게 아니라 네. 미국 증시가 빠진 이유 자 이겁니다. 자 보시면 이게 뭘까요? 이거 오늘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너무 어려운 점표인데요, 그냥? 그렇죠. 네. 이게 점도표라는 거예요. EDT 점도표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연준 의원들이 있잖아요. 연준 의원들이 18명이 네. 2022년에는 2023년에는 2024년에는 이런 식으로 금리가 어느 수준에 있어야 적당한지를 투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표지판에 보시면 스티커 주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스티커 붙이라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연준 의원들이 이 스티커를 동그란 스티커를 갖고 금리가 얼마 될 것 같아? 나는 3.5, 나는 4.2 하면서 스티커를 갖다 붙인 겁니다. 자, 이게 점도표예요. 자, 이 스티커가 어디 보시면 자 4%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때요? 올해 연말에 3.4 정도 예상했는데 얘네들이 다 4.4를 보고 있네. 뭐야? 이거 진짜 심상치 않은데 2023년에도 4.6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는 아마 어떻게 될 거냐면 10월 달에는 다행히 FOMC가 없습니다. 네. 네. 11월 달에 75bp, 그리고 12월 달에 50bp, 그리고 내년 1월에 이제 25bp 하면서 얘네가 스탠스가 이제 4%대 금리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부분을 이 점도표 때문에 아마 미증시가 좀 깜짝 놀랐던 것 같고요. 침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리치몬드 지수가 미국 3대 제조업 지수라고 보면 되시는데요. 자, 일단 이게 한번 꺾일 때 0이면 확정이고 0 밑이면 수축인데 이게 20까지 꺾였을 때가 경기 침체가 왔었고요. 그죠? 그리고 금융위기 때 한번 또 꺾였을 때가 경기 침체가 왔었고요. 이거는 코로나 때니까 상관은 없지만 이게 위태위태하죠. 네. 20 밑으로 내려가면 침체잖아요. 지금 10%대로 거의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 침체를 예고하고 있다. 이게 지금 시장의 또 아킬레스건이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우려해야 되는 지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억해 보세요. FOMC는 10월 없고요. 네. 11월 3일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됩니다. 11월 3일 새벽에 FOMC가 끝나고 12월은 15일 FOMC가 끝납니다. 1년에 FOMC는 8번 있어요. 그래서 남은 건 이제 2번 남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이 화면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자, 미국 10년 국채 금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10년 국채 금리가 중요할까요?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급락을 하면, 금리가 3%대로 급등을 하면 증시는 어김없이 폭락을 합니다. 맞아요. 왜일까요? 꼭 이제 뉴스를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거는 뭐 만고의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왜냐하면 10년 만기 국채라는 것은 국채는 뭐예요?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이잖아요. 네. 회사채는 회사가 보증하는 채권. 그리고 사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개인이 보증하는 채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채권 중에 가장 안전 자산이 당연히 나라가 보증하는 채권이겠죠. 그죠? 네. 국채 금리가 3%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은 주식의 메리트가 그만큼 없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국채 금리 안전 자산이 금리를 많이 올려주면 주식에서 돈을 빼다가 지금 그 은행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주식이 엉망이다 보니까 MZ 세대들이 돈을 풍차 돌리기를 한대요. 풍차 돌리기가 뭐냐면 금리 상품을 금리 상품을 몇 개를 돌려가면서 넣는 거예요. 이게 만기가 되면 이거 금리에다가 목돈 넣고 다시 풍차를 돌려서 이거 만기되면 또 목돈 넣고 이런 식으로 MZ 세대들이 지금 금리 풍차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죠. 그죠?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서 안전 자산으로 가는구나. 주식의 메리트가 낮아지고 국채 금리의 메리트가 올라가죠. 네. 이것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나 미국 증시가 많이 빠져 있는데 미국 증시 PER이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뭐예요?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전 세계 어느 증시이든 싸다. PR이 낮아졌다는 건 그만큼 매력도가 높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쵸? 네. 많이 싸졌어요. 네. 대신에 비싸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들어왔었던 이 유동성 때문에 과열이었던 게 지금 거품이 해소되는 구간이지 우리나라나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가히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까지 빠지는 데는 그렇게 모멘텀 숫자로는 증명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 증시가 마지막 하나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미국 증시가 빠졌던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인플레가 생각해 보세요. CPI 발표됐을 때 뭐야? 시장 예상치가 뭐 8.0에서 8.1 정도였는데 8.2에서 3이 나왔다고 미증시가 폭락을 했을까요? 0.2 차이로? 고작 0.2 갔다가? 아니요. 이거는 뭐냐면 기대를 했던 건 뭐냐면 지금 유가도 80달러대잖아요. 네. 천연가스 외에 국제 상품 가격, 국제 곡물 가격 이런 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다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힐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뭐야? 상품 때문에 유가 때문에 또는 뭐 중고차 자동차 가격 때문에 인플레가 왔었다며 그게 안정됐는데 왜 인플레는 안 빠지는 거야? 하면서 시장이 퀘스천 마크를 던지면서 빠진 거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막 올랐잖아요. 미국도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코로나 때 엄청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뭐 비트코인도 8천만 원까지 가고 안 오른 네. 게 없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근데 우리나라도 생각해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가격이 언제부터 꺾였냐면 미국도 작년 한 3분기부터 이렇게 슬슬 꺾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꺾이고 있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인플레를 느낄 때 사람들이 돈을 많이 지불하는 게 뭐예요? 주거비. 집값이 올라가니까 주거비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월세 비용도 올라가고 미국은 전세라는 시스템이 없지만 주거 비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를 계속 일으킨 겁니다.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주거비가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집값 떨어진다고 우리 월세 비용이 갑자기 떨어집니까? 전세 비용이 갑자기 떨어집니까? 집값 떨어지고 나서 한참 있다가 전세 가격 떨어지고 네. 월세 가격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 주거비가 작년 3분기에 꼭 꺾여 내려오면서 한 1년에서 한 1년 3개월 정도 시차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1년 3개월 정도가 지났으니까요. 그죠? 올해 4분기부터는 미국의 주거비가 안정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확 떨어지겠죠. 자, 인플레이션이 확 떨어지면 파월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인플레가 최소 2%를 찍는 게 아니라 2%를 향해서 가는 걸 보일 때 나는 빅스텝을 멈출 것이야. 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플레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도 잡힌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날에서도 이런 근거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강세장은 지금 오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곁으로 우리 곁으로 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뭐 이왕 여기까지 온 거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종목 찾아다니면서 다음 또 상승장을 위해서
종목들을 발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정말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전쟁 리스크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이 글로벌 시장을 긴장감으로 몰아넣는 건 앞으로 금리 인상이 4%대까지 오를 것이다. 이에 따른 또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시장을 글로벌 시장을 공포로 밀어넣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하반기에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금리 인상의 긴축에 대한 속도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씀 주시면서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에 대한 강세작은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또 챙겨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시장 전략 세워가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이무학 전문가님이 방송을 정리를 하십니다. 그 대신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시장 상황들 앞으로 있을 11월 달, 12월 FOMC에 대한 결과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흐름들을 이무학 전문가님이 노란톡을 통해서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온라인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유망한 종목들까지도 계속해서 챙겨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앞으로 남은 하반기도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여기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움직인 종목들을 보면 뭐 태양광, 조선, 방산 등 움직이면서 역시나 태조, 이방원이 강하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자, 그중에서 2차 전지는 그중에서 조금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가 금도끼 종목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2차 전지 종목들은 여전히 강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2%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쉼없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우리가 60% 가까운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 종목만 보면 시장이 빠지는 줄 모르겠어요. 맞아요.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까요? 포스코 케미칼은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우리 방주 안에 타고 계신 이제 탈 수 있는 시간도 이틀밖에 안 남아 있지만 방주 안에 타고 계신 우리 노란톡방의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죠. 몇 달 전부터, 길게는 작년부터. 2차 전지주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중심이고 마지막 보류, 기둥입니다. 이쪽마저 무너지면 마지막에 포스코 케미칼이 무너진다. 주식 당분간 쉬어야 되거든요. 기둥이 무너지면 부수적인 것들도 다 결국은 무너져 내리겠죠. 그죠? 기둥이 일단 서 있어야 그 가지가 뻗어나가겠죠. 그죠? 포스코 케미칼 너무 좋습니다. 화면 보시면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도 안 늦었어요. 제가 ST큐브 같은 거는 이제 적당히 수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말씀드리지만 포스코 케미칼은 아직도 매수자 영역입니다. 정말요? 그럼요. 아니 저도 지금 50%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포스코 케미칼은 적극적으로 불타기 전략, 여러분들이 하시는 물타기 말고 상승한 종목에 더 힘을 실어줘서 수익률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물량으로 수익을 내는 전략, 그게 바로 불타기 전략이죠. 그죠? 불타기 전략도 제가 적극적으로 주문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죠? 2차 전지주들은 말씀드렸지만 자, 시장은 실적주가 있고 가치주가 있고 성장주가 있습니다. 뭐예요? 주식 시장을 구성하는 3요소 뭐라 그랬죠?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여기에 교집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성장성이죠. 성장성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같이 갖고 가기가 좀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성장성이라는 것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높은 수익률을 주기도 하지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또 끝없는 추락을 보이기도 하죠. 그죠? 지금 보시면 바이오 중에서 특히나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성장성이 없어지니까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으로 정말 끝나가니까 다 박살났잖아요. 키트고 뭐고 간에 치료제고 백신이고 간에 백신을 개발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계속 신저가 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약을 만들었던 못 만들었던 얼마를 팔았던 상관없이 그냥 성장성이 무너지는 순간 성장주는 박살나는 겁니다. 근데 2차 전지 쪽은 어때요? 성장성으로 계속 가는데 수익성이 계속 따라와 주죠. 뭐예요? 제가 산책을 나간 주인과 결합을 했죠. 성장성이라는 것은 멍멍이다. 수익성이 계속 따라와 주는 한 이 멍멍이는 계속 산책을 앞으로 뛰쳐나간다. 걔는 주인 뒤에 걷지 않습니다.
주인이 방향을 돌지만 않으면 걔는 계속 주인 앞으로만 뛰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 포스코케미칼 2차 전지 쪽의 양극재 쪽의 성장성은 계속 간다. 포스코케미칼 제가 봤을 때 뭐 올해 연내 안에는 20만 원은 뭐 충분히 돌파할 것 같고요. 저희가 어디쯤 들어갔었죠? 이 종목은 뭐 계속 꺾일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괜찮다. 겁내지 마시라. 이런 말씀 계속 드리면서 정말 오래 끌고 왔던 종목이고 네. 그 아마 상승세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여쭤봤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돼요?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돼요? 라고 할 때마다 전문가님이 충분히 괜찮다 하지만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맞아요. 지금 살짝 쉬어가는 것 같거든요. 지금이 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괜찮습니다. 이무학 전문가님의 종목이라면 여러분들 이러한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도 앞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따라오는 만큼 앞으로 이 포스코케미칼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지금이라도 불타기 하자라고 또 챙겨주셨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포스코케미칼 나 2차 전지 중에서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되면 입장 링크 바로 뜨니까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2차 전지 안에서도 최근에 종목별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포스코케미칼은 쉴 줄을 모릅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이 종목 좀 매수해서 내가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런 포스코케미칼에 대한 전략들 꼭 세워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오늘 금도끼 종목 중에서 굉장히 핫하게 올랐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석경 AT인데요. 나노기술 전문 기업이죠. 오늘 13% 급등을 하면서 우리가 또 30% 가까운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매수했던 종목인데 오늘 또 신고가를 갔던 종목이거든요. 반도체 핵심 소재 언더필 미세 실리카를 국산화 추진을 국책과제에서 선정이 되면서 이렇게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급등한 만큼 정리를 할까요? 네, 조만간 좀 수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종목들은 좀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하나 팁을 드리면 지금 혹시 앵커님 실적으로 가시는 주식 보셨나요? 실적 사실 뭐 우리나라 다 거의 대부분 좋은데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안 가는데 맞아요. 실적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자, 실적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왜 실적주는 시세가 안 나고 석경 AT도 실적주는 아니거든요. 전기차 쪽도 실적주는 아니잖아요. 네. 지금 1년 전기차 만들어봐야 500만 대를 못 만드는데 무슨 실적주가 되겠습니까? 성장주죠, 그죠? 또는 최근에 시장 보면 뭐 품절주, 유통 물량 없는 주식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금 주식의 펀더멘탈과는 좀 무관한 주식들이 좀 움직이는 장세죠. 왜 이런 장세가 벌어질까요? 제가 명쾌하게 답을 드리면 그쪽으로 계속 차보자라는 게 아니라 주식의 현상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돌아오면 반드시 또 실적주가 움직입니다. 삼성전자도 반등을 줄 거고요. 주도 업종이 또 등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성장주도 말이 되는 성장주는 같이 가겠죠. 근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시장이 없잖아요. 개인만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 물량 쏟아내는 거 다 받아가면서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개인이 사는 장세는 특징이 뭐냐면 성장성 스토리보다는 실적 스토리보다는 약간 좀 꿈을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험 자산 주식은 원래 위험 자산이니까 예를 들어 한 50억 있는 사람한테 너 10억이 생기면 뭐 할 거야? 라고 물으면 글쎄 뭐 그렇게 크게 감흥이 있을까요? 없죠. 50억 있는데 10억 더 있으면 뭐 할까? 근데요. 빚이 한 몇천 있는 사람한테 로또 당첨 10억 되면 뭐 할 거라고 했을 때는 꿈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주식시장의 논리예요. 어. 실적이 아무것도 없는 주식들이 워낙 배가 고프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허무맹랑한 주식들이 계속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들이 종종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석경 AT도 제가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갖고 왔었고 지난번에 라이온 캠텍도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이게 원자력을 뭐 흡수하는 돌이겠어요? 이게? 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가끔 가다가 시장에 따라서 한 번씩 베팅해볼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소한 리스크를 제거하는 방향에서 제가 종목들을 제시해드릴 테니까 꼭 실적주만 하는 사람 아닙니다. 시장이 미치면 저도 시장과 같이 미쳐볼 의향이 어느 정도는 분명히 있으니까 석경 AT 같은 종목 일단 적당히 수익 실현하시고 노란톡방에서 계속 이런 종목도 간간히 드릴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좀 사고 안 칠 종목들로 선별을 해서 계속 10% 20%는 단기간에 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항상 저희 방송이 끝나더라도 금도끼로 종목을 찍어드리지 않더라도 노랑톡방에 계시면 이런 실적이 없는 종목이라도 제가 여러분들 입맛을 확 당길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석경 AT 오늘 급등을 했는데 곧 정리할 타이밍이다라고 또 챙겨주시면서 정말 트렌드, 이 시장에 대한 트렌드에 맞춰서 그에 따른 종목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져오시는 만큼 이무학 전문가님의 오늘 또 새로운 금도끼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지막 코너에서 시간이 남는다면 저희가 또 종목 상담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트렌디함을 알고 종목을 선별하는 만큼 여러분의 종목에 대해서도 정말 디테일하게 이무학 전문가님이 분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방송 중에 받은 내용들로 저희가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난번 종목 상담 때 이 리오프닝 관련 종목을 또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최근 또 마스크 전면 해제라는 또 논의가 되면서 이러면 내일 이러한 방역 완화책이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최근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오르는 종목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맞아요. 최근에 들어서 화장품주 조금 얘기 나오는 것 같고 특히나 뭐 항공주라든가 여행주는 사실 크게 오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주변에는 또 많이 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세요, 리오프닝? 좀 옥석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항공주들은 아시다시피 달러 강세가 너무 세잖아요. 항공사들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행기 한 대당 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비행기 우리나라 거예요. 외국 거잖아요. 다 달러빚이에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율도 어마어마하겠네요. 미치는 거죠. 그냥 눈 띄고 몇백억씩 까지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리오프닝이 됐다라고 해서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이제 항공 쪽이고 또 여행주들도 마찬가지. 이 여행주들도 보면 리오프닝이 막상 됐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여행 다닐 돈이 없어요. 맞아요. 너무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원하던 코로나 엔데믹이 왔는데 뭐 기대치만큼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제주 맥주 물어보셨잖아요. 네. 오늘 정보 상담 해드릴 거지만 제주 맥주 같은 식음료 쪽도 좀 안 좋습니다. 특히나 제주 맥주는 어디서 팔죠? 편의점에 팔잖아요. 네. 편의점에 사다가 밖에서 먹어야 리오프닝 관련주인가요? 보통 편의점에서 사면 집에서 먹지 않나요? 오히려 장소를 따지지 않긴 하죠. 오히려 편의점에서 파는 제주 맥주 같은 이 수제 맥주들은 오히려 조금 코로나 관련주 성향이 더 강할 것 같아요. 집에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리오프닝에서 좀 옥석가리가 상당히 필요하다. 좀 물어보시고 하셔라. 그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좀 화장품 쪽으로 좀 종목을 갖고 와봤습니다. 내일 혹시 아시나요?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또 방안이 또 개선 방안이 발표되는데 맞아요. 마스크 전면 해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미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에서는 실내에서도 안 써요. 음. 걔네들은 우리나라 한참 쓰고 있어도 잘 안 썼으니까. 아무튼 우리나라도 이제 내일 새로운 방역 조치가 또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기꾼이라 그러나요? 마스크 사기꾼? 네. 마기꾼들이 좀 속상할 얘기긴 한데 네. 요즘에 뭐 마스크 끼고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네. 이제 내일부터 벗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어디가 수혜가 볼까요? 자, 화면 보시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 화장품 쪽을 잘 몰라서 우리 앵커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네, 저도 며칠 전에 화장품을 좀 많이 구입을 했거든요. 이거 다 쓰시나요? 이거 립글로즈, 립스틱. 이거 뭐예요, 이거? 립라이너 다 쓰죠. 립 라이너는 뭡니까, 이거? 립 라이너는 이제 입술을 라인을 잡는 건데 아. 저도 이거 여기 분장실에서 립 라이너부터 립스틱, 립글로즈 다 바르고 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엄청 너무 엄청 많더라고요. 립 안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쓰거든요. 여성분들 이거 보면 저거지 우리 집에 있지 하는데 남성분들 보면 이것만 봐도 많은데 다음 한번 볼까요? 이거 보세요. 이 기업이 만드는 제품들을 몇 개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브랜드가 있네요. 이 기업이 이 말씀 안 드렸군요.
이 기업이 색조 화장품. 오. 이쪽이 다 색조, 그러니까 화장품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기초랑 색조랑. 이 기업은 100%다 색조만 만드는 ODM 기업입니다. 얘네들이 만들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ODM 기업 두 개 있죠. 콜마, 코스맥스. 그죠? 그런 큰 기업들 외에 색조만 전문적으로 하는 ODM 기업입니다. 잘 만들어요. 오. 그래서 얘네들이 이 엄청난 색조 쪽으로 라인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 피해를 많이 봤죠. 사실 저도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입술을 안 바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마스크에 립스틱이 묻으니까. 근데 이 마스크를 벗게 되면 가장 눈길이 가는 게 아마 립이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스크 네. 입이니까요. 네. 그래서 화장품주, 그럼 화장품주가 좀 가겠네요. 자, 그러면 또 아무 화장품이나 잡지 마시고요. 색조를 잡으셔야 되잖아요. 네. 기초 화장품은 코로나 큰 피해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색조 쪽이 엄청 피해를 봤다가 색조 쪽이 엄청 좋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는 보시면 본사가 있고요. 캐파만 보세요. 800만 개, 화성에, 그리고 용인에 600만 개, 그리고 상해, 중국에 200만 개. 월 캐파가 합쳐보면 풀 가동시키면 한 600만, 800만 이상 계속적으로 캐파를 돌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공장을 지어놨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얘네가 완전 쫄쫄 굶었어요. 오. 그래서 얘네가 보시면 작년에 108억 적자 났습니다. 2021년 코로나가 한참일 때 뭐 이거 공장만 지어놨지 공장이 돌아가진 않으니까요. 있는 것도 안 팔리는데 공장을 돌리겠습니까? 네. 거기 이제 임대료 나가죠. 전기세 나가죠. 세금 나가죠. 하다 보니까 작년에 적자가 108억이나 났는데 올해 1분기부터 바로 흑자로 돌려나가서 실적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 흑자 전환. 그렇죠. 네.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 보시면 색조 쪽의 약점이 이제는 강점으로 마스크를 벗고 나서 색조의 화장품이 이제는 보릿고개를 넘어가서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셨지만 립 제일 많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네네. 이 기업의 매출 비중이 립이 66%입니다. 오. 립이 굉장히 크죠. 아이가 30%. 사실 뭐 아이 메이크업은 지금도 원래도 하고 다녔으니까 네네. 사실 크게 매출에 마스크를 벗는다고 해서 영향이 크게 없을 것 같은데 네. 립 같은 경우에는 안 바르던 사람도 바를 수밖에 이제 없죠. 발라야죠. 네. 네, 이제 발라야죠. 네. 그래서 이러한 좀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더라도 화장품 중에서도 색조를 해야 되는구나. 색조에서도 립스틱 잘 만들어서 해야 되는구나. 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생각의 아이디어가 연결고리로 계속 이어지면 좋겠죠. 그죠? 이런 좀 부분들이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그렇게 콜마랑 코스맥스가 너무 꽉 잡고 있어서 국내 시장에서 매출이 그렇게 크게 안 늘어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중국 보이시죠? 중국이 작년 2021년 1분기에 매출 비중이 4%였던 게 지금 15%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 아시아 동반 성장하는데 중국의 성장이 굉장히 크죠. 오. 자, 화장품은 우리나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화장품은 무조건 중국. 그죠? 네. 중국 화장품 사드 이전에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였던 이 화장품 관련주들 중국 덕택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게 이 종목의 굉장한 플러스 어드밴티지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 프레스티지 브랜드. 자, 이거 좋아하시나요? 맨 오른쪽 디올, 오. MAC, 헤라. 이 프레스티지 브랜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에 좀 로드샵은 많이 좀 죽고 있어요. 로드샵은 뭐 지하철에 있거나 뭐 이렇게 뭐 역 앞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이 좀 중저가, 네. 좀 싼 쪽은 이렇게 제품사를 갖고 있지만 잘 좀 안 되는 상황인데 얘네가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은 이쪽 세계 좀 브랜드 명품 브랜드 쪽으로 매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 자, 마진율이 얼마가 차이가 날까요? 길거리 로드샵과 디올 상품과 이 기업의 마진율
제품 단가는 얼마 차이인지 잘 모르죠. 저도 안 써봐서. 네, 그래도 디올이 훨씬 더 많이 남겠죠. 이 기업의 순수 마진율이 로드샵 대비 이 프레스티지 샵 매출 브랜드의 4배까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니스프리의 마진율이 1,000원이다. 그럼 디올에 납품하는 거는 한 4,000원 받는 거예요. 마진율이.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프레스티지 브랜드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는 게 뭐예요? 매출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업이익이 늘어나야 기업 밸류가 좋아지잖아요. 그죠? 질적인 성장은 좀 멈추더라도 양적인 성장을 멈추더라도 질적으로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화장품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기관이 냄새를 맡았죠. 이 시장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투매 유발자들, 시장을 지려밟는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또 냄새를 맡고 지금 이 시장이 최근 2주간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8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쓱 일어나고 있는 이 시세가 다 기관이 만든 시세라는 거죠. 개인이 만들고 테마를 타고 뭐 화장품이 어쨌대 하면서 막 코리아나 이런 거 몇 개 움직일 때 같이 따라 올라갔다가 죽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적 개선을 보고 기관이 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아주 정석적이고 단단한 스토리를 갖고 올라온다는 거죠. 그죠? 아니 전문가님 근데 오늘 같은 날에도 굉장히 크게 상승했거든요. 차트가 보면 지금 위로 서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가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게요. 잠깐 화면을 보시면 바닥에서 올라간 거 얼마 안 돼요. 이게 주가 바닥입니다. 저 만약에 주가가 10,000원, 12,000원에서 올라와서 지금 20,000원이면 굉장히 비싸죠. 네. 지금 바닥 기다가 이제 쌍바닥 찍고 두 번의 바닥 찔끔 올라간 거. 18,000원 찍고 이제 한 5,000원 올라온 겁니다. 오. 이제 한 5,000원. 여기서 올라가면 최소한 저는 26,000원까지는 한번 가볍게 간다라고 봐요. 네. 기관이 만든 시세니까요. 그죠? 기관도 이렇게 샀으면 지네들도 수익 실현 내고 나오려면 주가를 올려서 팔아먹고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26,000원까지는 뭐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와. 그래서 뭐 내일 이벤트도 이벤트고요. 색조 쪽으로는 당장 내일 뭐 마스크를 수료해서 완전 전면 해제한데 내일 디데이야 이게 아니라 색조는 이제 팔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마스크를 이제 앞으로 뭐 코로나가 또 다시 재유행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벗은 마스크 또 쓰고 싶겠어요, 그죠? 그래서 색조 쪽의 성장성 그리고 또 해외 브랜드의 이 프레스티지 브랜드로의 점유율 확대, 계속적으로 명품 브랜드로 계속 매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실제로 유럽에도 그리고 중국 보너스라 그랬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흑자 전환, 전기차만 있는 거 아닙니다. 화장품에도 있다. 이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명은 노랑톡방에서 내일 장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이런 종목을 보면 안타까운 게 이렇게 좋은 종목을 개인이 팔고 있지만 기관들이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요. 최근에 마스크 전면 해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이렇게 마스크와 관련 있는 종목을 좀 챙겨보자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한다라고 챙겨주셨는데요. 자, 그중에서 우리는 색조 화장품을 오늘 새로운 금토끼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색조 화장품만 만드는 ODM 기업이고요. 중국 매출에 대한 비중도 커지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흑자 전환이 된 만큼 그렇게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보셨듯이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혹시 궁금하시다? 나 이 종목으로 조금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날이 오늘을 제외하고 하루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셔서 이모학 전문가들과 이러한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을 앞으로 10월, 11월, 12월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종목들까지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 그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셔서 이 종목 내일 또 챙겨가시면서 전략까지도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이라도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요. 방송이 끝나고도 이모학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종목 상담을 노란톡을 통해서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이라도 노란톡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주초보님이 올려주셨고요. 유비케어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7,559원인데
지인 추천으로 비중을 11%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비케어가 사실 코로나 관련주로서 조금 많이 빠지긴 했죠. 원격 의료 관련주인데 이 종목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래도 앞으로 원격 의료라는 건 계속 좀 테마를 가져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원격 의료라는 시스템 자체는 뭐 네.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첫 번째 체크해 볼 점은 코로나 수혜주라고 했잖아요. 그럼 최근 코로나 2년 동안 진짜 실적이 좋아졌는지를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인성 전문가요? 유비케어인가요? 유비케어인가요? 네. 인성 정보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3총사가 있습니다. 이 원격 진료 3인방. 맞아요. 테마가 얘네들 진짜 오래된 테마예요. 10몇 년 전부터 있던 테마예요, 이거. 원격 진료, 원격 검침 오. 관련주들. 네. 테마 나이로 치면 거의 지금 칠순잔치 넘어간 테마입니다. 근데 코로나로 빛을 발했죠, 사실. 코로나 때도 이 종목 자체가 워낙 테마가 오래돼서 네.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뭐 올라간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뭐 각설하고요. 실적을 보면 자, 유비케어 실적이 좋아졌나요? 코로나 이전 2019년도에 124억 냈는데요. 2020년, 2021년 코로나 때 실적이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코로나가 끝났는데 실적이 나빠지고 있죠. 좋아진 건 없는데 나빠지고 있네? 뭐예요? 코로나 수혜주라는 것은 이미 검증에 실패했다는 거죠. 코로나가 오든 안 오든 이 종목과는 상관이 없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 나오잖아요. 실적이 2020년, 2021년 코로나가 한참 피크였던 2년 동안 좋아진 게 없습니다. 매출도 오유족한 매출도 늘어난 게 없어요. 그죠? 매출이라도 늘어났다면 뭐 경쟁사가 있든 뭐 단가 인하 압력이 있든 뭐가 어떤 이유라도 될 수가 있지만 매출 자체가 안 늘어났다는 것은 코로나랑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주가를 보시면 올라갈 이유가 그러면 사라진 거죠. 그죠? 올라갈 이유는 사라졌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 손소독제 관련해서 이런 원격 진료, 원격 검침, 원격 교육, 진단 키트, 또 백신, 치료제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상장사 2,600개 중에 제가 봤을 때 진짜 한 4,500개는 다 코로나 관련주로 다 엮였던 것 같은데 이쪽만 빼도 다음 올라갈 종목 찾는데 수월합니다. 오지선다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X로 지어주면 사지선다가 되잖아요. 코로나를 제발 지우세요. 그래서 그 확률을 좀 높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코로나로 수혜를 봤던 종목들은 당분간 좀 쳐다보지 말자라고 말씀 주시면서 유비케어 조금 정리하시는 전략을 챙겨주셨는데요. 혹시나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들 챙겨가고 싶다 하신다면 노란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초보님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엄지척 큐브님이 올려주셨고요. 현대제철 42,000원 매수가의 70%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최근에 이 현대제철 철강 가격도 올랐고 또 포스코의 포항제철 복구 작업 때문에 조금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대제철 좀 어떻게 보실까요? 42,000원까지 올라올까요? 좀 힘들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 침체가 우려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경기 침체 직격탄은 어디예요? 철강, 원자재 이쪽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포항제철과 관련한 악재는 얼마든지 수급이 다른 공장에서 가동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일본 기업도 그랬고 태풍 피해 일본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때 일본 제철소들도 아작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도 피해 복구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렇게 좀 이 철강 금속주들 하시는 분들은 종목을 조금 경기 피해주, 경기 민감주에서 좀 벗어나서 종목을 선택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전략 잘 세워가시기 바라고요. 자, 이 외에도 내가 좀 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요. 이무학 전문가님이 자세하게 또 종목 상담 노란톡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을 제외하고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날이 하루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무학 전문가님이 이번 달로 방송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하루 안에라도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앞으로도 함께 하시면서 이런 시장 흐름과 전략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좋은 종목들도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스마트폰 여시고 여기 가져다 대면 링크 뜨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 내일 밤 9시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